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최근 민원에 시달리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들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관공서마다 직원 보호를 위해 여러 조치들을 시행하기 시작했는데요. 공무원 보호를 위해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박성아 기자입니다. 포항시청 홈페이지입니다. 조직도에서 공무원들의 이름이 사라졌습니다. 모두 비공개 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염산 테러부터 좌표 찍기까지 공무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피해를 받는 일이 잇따르자 공무원 보호를 위해 이뤄진 조치입니다. 민원 공무원들도 이제 최소한의 이제 그런 이제 안전장치가 있다라는 그런 안정감 그런 걸 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런 식으로 이제 최소한의 보호 조치를 해서 공무원들은 민원인을 응대하는 과정에서 폭언, 폭행 등 폭력적인 상황에 쉽게 노출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저지르는 위법 행위는 매년 4만 건 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매일 100건 넘게 발생하는 셈입니다. 소리 지르는 건 기본이고 반말도 기본이고 그만두고 싶다 이 생각 잠깐씩 드는 것도 많았던 것 같아요. 울기도 많이 울었었고. 하지만 많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업무방해나 폭언이 발생해도 절반에 가까운 공무원이 그냥 개인적으로 참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고소, 고발 경험이 있는 사람은 2%에 그쳤습니다. 관공서마다 녹화와 녹음이 가능한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는 등 직원 보호에 나서고 있지만 현장에선 보다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공무원 노조는 악성 민원의 유형별 지침을 마련하고 법적 대응을 지원하는 등 현실적인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태도에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법적 보호를 못 받는 현장이 생기다 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현장에서 도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돼야. 노조는 민원을 응대하는 공무원에 대한 존중 등 사회 전반적인 인식 전환도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올봄 경북 지역에서 난 산불이 지난해보다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올 들어 이달 중순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은 15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74%, 피해 면적은 5.1헥타르로 99% 감소했습니다. 경북도가 산림 100m 이내 지역의 소각 행위를 단속하고 올해부터 명예산림감시단 운영 등 산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 데다 무엇보다 봄철 잦은 비가 산불 감소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금으로 만든 자가 매장돼 있다는 설화가 있는 경주 금천리 고분군. 크고 작은 무덤 50여 기가 밀집돼 있습니다. 그동안 고분군에 대한 발굴과 연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는데요. 국가유산청은 일종의 보고 의뢰인 고유제를 열고 금천리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 건천읍 금천리 고분군입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기 전인 5, 6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크고 작은 무덤 50여 기가 모여 있고 금으로 만든 자가 매장돼 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지난 1952년 조사가 시작됐지만 아직까지 실체가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고유제를 열고 금천리 고분군에 대한 본격적인 발굴에 들어갔습니다. 금천리 고분군은 금척의 설화가 전해내려져 오는 고분군으로서 신라 왕경의 중심 고분군인 대릉원 일원의 고분도 가득 견줄 수 있는 중대형 봉토분이 자리 잡고 있는 곳입니다. 발굴 조사는 오는 2031년까지 중장기 계획에 맞춰 전체 고분군을 7개 지구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대형 무덤을 비롯해 확인되지 않은 고분까지 조사해 금천리 고분군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명할 예정입니다. 현재 보이는 50여 기 말고도 땅속에 또 무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걸 확인하는 조사, 또 더불어 가장 대형분, 중요한 고분을 또 이제 정밀 발굴을 또 병행을 하게 됩니다. 경주시는 금천리 고분군 발굴이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 활성화의 모범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금천 고분군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학술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또 우리 시 입장에서는 또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이렇게 활용이 돼서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 출범 이후 처음으로 추진하는
경주 금천리 고분군 발굴 사업, 역사적인 학술적인 가치를 확인하고 새로운 관광 자원으로 다시 활용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울진군은 아동 청소년의 간접 흡연 방지를 위해 오는 8월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고등학교 경계 금연구역을 확대 신설합니다. 기존의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10m이던 금연구역을 유치원과 어린이집은 30m로 확대하고 초중고등학교는 30m 이내 금연구역이 새로 지정됩니다. 울진군 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른 지정 표지판 부착 등 홍보 활동을 펼치고 금연구역에서 흡연 적발 시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 취임 이후 사실상 논의가 중단됐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며칠 새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홍준표 대구시장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화답하면서 재논의가 시작된 건데 실제 실현되기까지는 풀어야 할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민선 8기 들어 중단됐던 대구 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불붙기 시작한 건 지난 18일 홍준표 대구시장의 SNS를 통해서입니다. 대구 경북이 통합해 500만 대구 직할시가 되면 한반도 제2의 도시가 된다며 도를 없애고 광역시와 국가가 바로 연결되는 2단계 행정체계로 효율성을 극대화하자며 운을 뗐습니다. 홍 시장은 특히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대한민국 전체의 행정구역 개편의 신호탄이 될 수도 있다고도 덧붙입니다. 지역 소멸 대응을 위해 통합을 주장해온 이철우 지사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나아가 행정통합 TF를 구성해 금년 내 시도의회 의결, 내년 상반기 중 행정통합 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며 이틀 만에 구체적인 추진 일정까지 내놨습니다. 두 단체장은 보도자료와 SNS를 통해 통합론을 연일 이슈화하는 모양새입니다. 양측 모두 단순 행정통합을 넘어선 질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단순히 대구 경북을 합치는 그 수준을 뛰어넘어서 지방의 완전한 권한을 이양받는 그 미국의 주 정부처럼 한 나라처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행정통합이 되어야 합니다. 한 나라처럼 운영해서 대구 경북이 이 나라를 주도해가는 그런. 정부도 TK 통합론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대구 경북 통합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고 직접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MBC와의 전화 인터뷰를 통해 실제 행안부 장관, 두 단체장과의 사자 회동을 위한 일정을 협의 중이라며 시도가 원하는 통합의 방향성을 듣고 어떤 권한을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정부 차원의 논의를 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준표 시장 취임 이후 2년 가까이 중단됐던 행정통합 논의. 며칠 새 급물살을 타고 있지만 선결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우선 경북도민과 대구 시민들의 동의가 먼저입니다. 특히 통합 명칭을 대구로 할지 경북으로 할지 논의 과정에서 갈등이 커질 수 있고 인구 소멸 위기에 놓인 경북 북부와 동부 지역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나아가 통합 이후 지자체의 예산과 행정조직 축소를 막기 위해선 중앙정부의 권한을 최대한 이양받아야 되는데 이를 위해선 특별법 제정 등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만큼 상당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전국 여성노동조합과 경주 여성노동자회 등 지역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월 평균 임금이 남성 정규직의 39.4%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정부와 경영계가 가사와 돌봄 노동자의 최저임금에 대해 차등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며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은 차별이라며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동대 커뮤니케이션학부는 오늘 포항 라한 호텔에서 지역 미디어의 역할을 공론화하고 미래를 개척하는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대학 혁신 사업의 하나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포항 MBC 보도제작국장 신영민 PD와 TVN 경북교통방송 편성국장 권기영 PD, 뉴스민 대표 천용길 기자가 나와 지역 특화 콘텐츠의 가능성과 전망, 라디오의 위기, 지역과 공생 등 다채로운 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 포항 MBC 장미쁨 기자와 포항 CBS 김선영 PD는 청년들과 함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은 다양한 콘텐츠 제작의 필요성 등 지역 미디어의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